어느 할머니셨어요. 자식들한테 매달 몇백만 원씩 용돈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계좌 이렇게 차곡차곡 모으셨어요. 그 돈을 가지고 나중에 집을 사신 거예요.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? 금액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냐. 예를 들어서 뭐지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려워요. 근데 경기가 어려운 만큼 또 다른 이면에는 많이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요.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뭔가를 물려줄 때 세금 부과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?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좀 회피하는 방법으로 한참 이슈가 되는 증여 상속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실무적인 그리고 실제 사건, 사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좀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했는데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어요. 상담을 오셔서 내가 자녀한테 한 3억 정도 현찰로 줄 건데 이걸로 집 사도 돼? 이렇게 물어보세요. 상담 오신 분이 할머니셨나 본데? 네, 할아버지. 알아보셨어요? 어떻게 될까요? 현찰 받은 걸로 자녀가 집 사면 될까요? 안 되지 않을까요? 받았으니까 사면 되지 않을까? 큰일 납니다. 이게 집을 사게 되면은 입세청에서도 이 집을 무슨 돈으로 샀는지를 분석을 하게 돼 있어요. 만약에 자녀가 대학생이다. 대학생이 집을 사는 경우는 흔치 않잖아요. 뭐 대출을 낀다고 하더라도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분석이 되기 때문에 현찰로 준다고 하더라도 집을 사면은 그건 바로 걸리게 됩니다. 저 질문 있어요. 제가 보니까 어느 할머니셨어요. 자식들한테 매달 몇백만 원씩 용돈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계좌 이렇게 차곡차곡 모으셨어요. 그 돈을 가지고 나중에 집을 사신 거예요.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? 글쎄요. 대본에 없는 질문을 들었다.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대본에 있는 것만 해주세요. 이것도 통편집인가요?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액이 중요할 것 같아요. 금액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냐. 예를 들어서 뭐지 뭐 몇백만 원씩 받아가지고 수십억짜리 집을 샀으면 그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. 그렇죠. 근데 뭐 조그만한 전셋집이나 지방의 소형 아파트 이런 금액이 저렴한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통념상 잘 건드리지는 않는 것 같긴 합니다. 네. 하지만 주의해야 된다. 주의는 하셔야 됩니다. 집을 살 때 항상. 소득이 없는 자는 집을 살 수 없습니다. 소득이 없는 자는 집을 살 수 없다. 신고하세요. 증여세법에 정해져 있는 증여의 면제 범위 이내의 금액이라면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면제 범위를 초과되는 금액이다. 뭐 아파트도 이제 지방마다 사이즈가 다를 테고 수도권이면 뭐 몇십억은 우습더라고요. 몇천만 원 수준에서 그 금액이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수억, 뭐 수십억까지 된다 그러면 분명히 문제는 생길 것 같아요. 저 질문 하나 더 드려도 돼요? 네. 가족 간, 부모 자식 간에 차용증을 쓰지 않아도 되는 금액의 범위가 한 2억까지는 차용증 없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보통 되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? 2억까지는 차용증은 쓰셔야 됩니다. 2억도 차용증을 써라. 쓰셔야 됩니다. 다만 무이자로 가능합니다. 2억까지는 차용증을 무조건 2억도 써야 되지만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. 무이자가 가능합니다. 그렇게 정리하면 네. 되군요. 그게 이제 나중에 뭐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자율이 변동이 되면은 금액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현행세법으로는 2억까지는 무이자의 차용 거래는 가능합니다. 하지만 차용증을 써야 된다. 차용증을 쓰셔야 되죠. 소환사 한 명이 갑자기 카메라를 이탈하셨는데. 다시 오시는 걸로.